네, 오늘 주제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한의학적 치료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참 어려운 병이죠. 그래서 평생 약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이건 아니건 관절의 통증이 올 때 미리미리 한의학적 올바른 진단과 치료로 치료를 받는다면 어려운 병으로 되어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은 미리미리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류마티스 관절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이라든지 발가락, 손목, 발목 등의 여러 관절에서 염증이 나타나면서 붓고 아프게 되는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결국 염증이 반복되면서 뼈가 변형되기도 합니다. 이 관절이 아플 때, 염증이 초기에 나타났을 때 미리미리 한의학적 관점에서 치료하면 오랫동안 고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주제를 오늘 갖고 나왔는데요. 서양의학에서는 흔히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칭하고 면역 억제제나 진통제, 스테로이드를 쓰지만 임시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생 약물을 복용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한의학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얼굴이 각이진 기과형입니다. 기과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얼굴이 각이진 형입니다. 각이 졌다는 것은 울하기가 쉽습니다. 울. 뭐가 울하느냐? 화가 울하는 겁니다. 이 기과형이라고 그랬어요. 기과형. 기는 화입니다. 여성이 얼굴이 둥글둥글하게 생겼어요? 각이지게 생겼습니까? 둥글둥글하게 생긴 것이 원칙인데 각이진 사람도 있죠. 그래, 류마티스 관절염도 둥글둥글하게 생긴 사람과 각이진 사람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각이진 사람들은 울체돼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울체를 풀어주는 향소산이라는 그 약이나 사물탕이라는 약을 써서 화가 우라는 것을 막아줘서 관절의 염증을 치료해주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를 합니다. 또 허랭한 체질. 허랭한 체질이라는 건 뭐냐? 손발이 차고 몸이 허약한 거예요. 그럼 어때요? 순환이 잘 안 되죠. 순환이 잘 안 되면 거기에 진액이 부족해지니까 관절에 마모가 오기도 하고 관절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개작지모탕이라든지 마음부자 감초탕이라든지 이런 약으로서 순환을 잘 되게 해줍니다. 온도를 높여줌으로써 특히 여기 보면 계지라든지 이 부자라든지 이런 약들이 바로 인체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약들인데요. 대개 몸이 허랭한 사람들, 차고 냉한 사람들이 한때 써야지. 예를 들어서 열이 많고 얼굴이 돌출형인 이런 사람들한테 쓰면 큰 부작용이 납니다. 한의학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명형이라든지 습열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명형으로 생긴 사람들은 얼굴이 두글럽적하고 입술이 두툼하고 눈딱부리가 두툼하면서 배꼬리가 크고 가슴이 큰 사람들입니다. 배고프면 못 참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습열이 잘 생깁니다. 습열이라는 건 뭐냐? 습기와 열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을성이 많지만 뭐든지 열심히 하는 스타일입니다. 밥 먹는 것도 보면 정말 맛있게 짝짝거리면서 먹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살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습열이 발생돼서 관절을 녹이는 겁니다. 그럴 때 당기점통탕이나 백고가 계지탕을 써서 습열을 없애주면 바로 양명형의 류마티스 관절염이 치료되는 겁니다. 혈어 음어자, 이거는 마른 체질입니다. 말랐으면 혈이 영화를 못 누르니까 사물탕 같은 거를 쓰는 겁니다. 갸름한 목체형입니다. 목체형은 운동선수들이 대개 이렇게 갸름한 목체형으로 잘 생겼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운동을 좋아하고 잘합니다. 털이 많습니다. 몸에 털이 많아요. 그러면 털이 많으면 어때요? 습이라든지 습기가 많은 거예요. 또 털이 많으면 어때요? 급해요. 그게 뭐예요? 습열이에요. 그러면 관절을 마모시켜버려요. 그게 이제 관절염이에요. 가름한 목체형들은 그래서 황기계지 오물탕이라든지 패독산 가감방 같은 이런 약을 써서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는 겁니다. 습체. 이거는 살집이 많으면서 뚱뚱하면서 이렇게 물렁살 있죠. 부드럽고 물렁물렁한 살. 이런 사람을 습체라고 그러는데 이럴 때는 이제 불안금정기산이라든지 제스강화탕 같은 거를 써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해 줍니다.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의 한의학적 원인과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관절의 통증이라 붓기라든지 변형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죠.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인 체질 또는 주변 환경 또 생활 습관 전체적인 병 이런 거와 연관돼서 치료하지 않고 그 통증만 없애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원인 치료가 되질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관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폐나 심장 등 주요 장기를 침범하기도 하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마목이나 비증 범주에 포함합니다. 마목이라는 것은 저린 듯 감각이 없는 듯 또는 따끔따끔한 듯 또는 통증이 있는 듯한 것을 얘기합니다. 어디에? 손발에. 손발에 뭐가 있어요? 관절이 있죠. 그래서 마목의 범주에 속하고 비증이라는 것은 이 비증이에요. 이 비증에는 이제 풍한서습조와 바람이라든지 추위라든지 더위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팔다리가 있는 것인데 그것에 지면 팔다리에 관절의 통증이나 관절의 염증이나 이런 게 생겨요. 바람이라든지 추위라든지 더위에 이기기 위해서 몸이 손상되지 않기 위해 여기 오장육부가 있으니까 팔다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팔다리가 그 역할을 못하는 거죠. 어때서? 약해서. 병명이나 증상 같더라도 체질에 따라서 병이 들어오는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치료법이 다른 것이 한의학의 원리입니다. 체질적인 흠을 보완하고 근본 원인을 치료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바라보는 관점이 현대의학과 한의학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의학적으로 그 원인을 찾아서 정확하게 치료하면 류마티스 관절염도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